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은행은 원래 사람들이 신뢰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중공 통치 하의 중국에서는 은행에 가서 단순히 예금 업무를 보려다 오히려 사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돈을 강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의 영상을 통해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좀 주목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100만 위안을 맡겼는데 지금 제 원금까지 전부 날아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촬영하고 그래요? 제 원금이 다 날아갔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연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요.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촬영하면 안 되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 원금이 전부 사라졌는데 왜 촬영이 안 된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여기서 100만 위안을 예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금까지 다 날렸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재테크예요? 당신들이 원금 보장, 이자 보장이라고 했잖아요. 100만 위안에다가 내 도장까지 가져갔죠. 그런데 지금 와서 내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무슨 상품을 산 건데요? 이 사람들이 나보고 재테크 상품을 하라고 해서 안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행 내부용 상품이라고 했어요. 제가 작년 8월 3일에 가입했고 지금 10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안에 남은 건 90여만 위안밖에 없어요. 제 원금이 날아갔고 그때는 최소 수익률 6% 이상이라고 했었어요. 80세가량 된 한 노인이 평생 모은 11만 위안을 은행에 예금하며 약간의 이자를 받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맡기고 만기일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은 약속했던 정기예금이 아니라 재테크 보험 상품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의 노후 자금 11만 위안은 4만 위안 남짓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한테 맡겼잖아. 너는 나한테 원금 보장, 이자 보장을 약속했잖아. 이게 무슨 보장이야? 원래 예금이 11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4만 위안밖에 안 남았어. 7만 위안을 손해봤다고. 인정해. 인정 안 해도 소용없어. 이건 그냥 사기야. 한 여성 1인 방송 운영자는 중국 관영 매체 신경보 기자가 잠입 취재를 통해 은행이 어떻게 노인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수법, 바꿔치기 방식입니다. 은행 로비에 있는 정장 차림의 재테크 매니저들이 은행 직원인 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증 정보와 예금 금액까지 은행이 그들에게 넘겨 표적으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법은 문자 장난의 함정으로 노인을 속이는 작전입니다. 겉으로는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고 떠들지만 계약서에는 조기 인출 시 원금의 50%를 공제한다는 조건이 숨어 있어요. 하남성 왕씨 어르신은 5만 위안을 예금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에 가입된 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하려 했더니 오히려 2만 위안을 손해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재테크입니까? 그냥 강도죠. 제일 역겨운 건 세 번째 수법으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짜고 치는 판이에요. 은행이 VIP 고객 명단을 통째로 보험사에 넘긴 거죠. 약속했던 안전한 예금은 어디로 갔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보험회사의 실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단순히 예금을 재테크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공 당국과 협조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 자금 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예금주의 출금과 이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공이 그렇게 선의 일리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는 은행의 자금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자금 인출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국 본토의 많은 은행 예금자의 은행카드에는 지출 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4년 11월 한 여성 네티즌은 자신의 은행 카드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자신의 카드가 월 소비 한도 2,000위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고작 2,000위안으로 뭘 하란 말인가요? 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는 이전에 길림은행에서 폭로된 사건입니다. 예금주가 현금 2만 위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파출소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 조치가 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관할 파출소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성은 심천 용화구의 한 은행에서 20만 위안을 이체하려다가 은행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파출소로 연행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분노한 채 해당 은행 지점의 입구로 찾아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다 와서 보세요. 잘 좀 보세요. 틱톡에도 올려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며? 제가 20만 위안을 송금했더니 저를 파출소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선 왜 20만 위안을 송금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송금을 하려는데 제 은행 카드의 송금 한도가 500만 위안에서 하루만 위안으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고지 없이 그냥 제한해버린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일 겪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어제였어요. 은행 창구가 이미 업무 종료돼서 급하게 ATM기로 현금 15만 위안을 입금했죠. 거의 20분 동안 입금했는데 친구한테 당장 송금해야 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된 돈이에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하루 송금 한도가 10,000 위안으로 내려갔다더군요. 상대방은 수수를 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은행이 책임질 수 있나요? 2024년 6월 중국 본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의 다수 은행에서는 고액 인출 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대은행은 2만 위안 이상 인출 시 예약이 필수이고 심천농상은행은 10만 위안 이상부터이고 항주은행은 20만 위안 이상을 인출할 경우 자금 사용 증명을 요구합니다. 건설은행은 20만 위안 이상 인출 시 반드시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며 실제 생활에서도 국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할 때 매우 상세한 신문을 받고 인출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형대시의 한 여성이 중국 공상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지쳐 화가 났습니다. 카드에 있는 25,000위안을 인출하려는데 약 20분 정도 지체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수없이 많은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라고요. 내가 내 돈을 인출하는데 왜 확인을 해야 하죠? 남편이 입원해야 한다고 했더니 어느 과에 입원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입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돈을 쓰겠다는데 내가 내 돈을 찾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금 20만 위안 인출하고 싶습니다. 손님, 20만 위안 현금을 인출하시는 용도가 무엇인지요? 금고를 하나 사려고요. 금고를 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나머지 돈은 금고에 넣어두려고요. 차라리 금고에 넣는 게 낫죠. 은행에 맡기면 불편하기만 하고 돈 찾을 때마다 용도를 묻잖아요. 손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손님의 돈이 은행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한데요? 헛소리 그만해요. 당신네 은행은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요. 수명이 짧은 사람은 여기서 일 못 봐요. 아침 9시에 번호표 뽑았는데 11시 반이 돼서야 처리해 주다니. 창구가 4개나 있는데 매번 올 때마다 하나만 열려 있어요. 나머지 창구는 뭐예요? 도둑잡기 놀이 중인가요? 아니면 풍수지리가 안 맞아서 못 쓰는 건가요? 이런 업무 효율로는 할 말이 없네요. 1명이 일하고 2명이 구경하고 3명이 빙빙 돌고만 있으니 제가 은행에 와서 뭔가 처리할 때마다 매번 마치 범죄자 신문하듯 대합니다. 돈을 맡기면 자금 출처를 묻고 돈을 찾으면 용도를 묻고 이제는 송금도 한도를 걸어놨어요. 조금만 자주 이체해도 거래가 빈번하다면서 제한 걸고 창구에 와서 송금하라고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 사기가 너무 극심해서요. 은행도 위험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자금이 안전하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대체 뭘 제대로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사기꾼은 못 막고 범죄자 계좌는 못 막고 오히려 평범한 서민들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만 뭐 하면 한도 걸고 카드 잠그고 창구가 아니면은 이체 못하게 만들고 정작 사기꾼들은 몇 분 만에 서민들 계좌에서 싹 다 빼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건 간섭하고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돈은 내 손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은행에 넣는 순간 그게 내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 남성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내 돈인데 마치 훔친 돈처럼 취급받고 있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시민들이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금이나 송금 업무를 처리하려 할 때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대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업무를 보러 가는 이유는 대부분 급한 일이 있어서인데 정작 은행은 창구는 여러 개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소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15분이네요. 그동안 겨우 6명밖에 호출 안 했어요. 하루 창구 하나만 여는 거예요. 2개를 연다면 하나는 법인을 상대하는 거겠죠? 하나는 법인 창구, 하나는 개인 창구. 그렇죠. 근데 개인 창구에서 하루에 겨우 10명 처리하는 게 말이 돼요? 오전 내내 10명밖에 못 받지 않나요? 우리는 계속 2개 창구 운영 중입니다. 법인 창구도 창구고요. 우리도 사실 창구를 많이 열고 싶어요. 창구 8개 전부 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윗선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이만큼만 배치했어요. 제가 창구를 열어놔도 앉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업무 가능한 직원은 전부 투입했어요. 법인 업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개인 업무도 같이 처리합니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예금자가 급히 돈을 인출해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거래 금액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계좌 명의자인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노인이 이미 병세가 심각해 거동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내가 묻겠어요. 이 안에 있는 돈은 누구의 것이죠? 당신네 은행 행장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 것인가요? 당신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돈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해서요. 이건 내 아들이 상해해서 나한테 송금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럼 내가 다시 송금하거나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조사하려면 공안국이나 감사국 부르세요. 우리 비행기 타고 상해에 가서 확인하자고요. 자료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당신네가 말하는 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마다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당신네 행장을 불러와요. 그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행장도 사람 아니냐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이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네가 만든 규칙인가요? 내 돈도 못 보내게 맞고 하루에 4,000위안밖에 못 보낸다니 내가 1만 위안 넘게 보내려면 며칠이나 걸리잖아요. 만약 사람 생명이 위험해지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금은 법률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법률? 어떤 법률이요? 헌법이요? 무슨 법이요? 말해보시오. 금융감독법입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다. 자기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이젠 쓸 수가 없다고요? 당신네 행장 불러오세요. 책임자 나오라고 하세요.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여긴 중국 우체국 은행입니다. 제가 돈을 찾으러 왔는데 돈을 안 주겠답니다. 지금 그 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의식불명인데 은행에서는 아버지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를 걸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전화를 걸라는 겁니까? 받지를 못하는데 지금 여기 사람이 전화를 걸라네요. 돈을 인출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제가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긴 중국 우체국 은행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걸고 있고 제 아버지 입원 서류도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우체국 은행의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일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은행 규정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서 돈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들려서 은행에 와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월 26일 한 누리꾼이 영상을 올려 사천성 인수연에서 한 전신마비 노인이 가족들에게 들려 청강 우체국 저축은행에 와서 얼굴 인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누리꾼은 은행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너무 비인간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해당 은행 직원은 중국 본토 매체인 펑파이 신문에 가족이 마비된 노인을 은행에 데려온 것은 돈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은 은행카드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해서는 얼굴 인식이 필요하며 반드시 카드 소지자가 직접 은행에 와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원은 당시 노인이 마비 상태인 줄 몰랐다며 만약 카드 소지자가 스스로 올 수 없다면 가족이 은행에 요청할 수 있고 업무가 바쁘지 않은 시간에 은행 직원이 방문하여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를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한가할 때 방문 처리 가능하다고? 그 사람들에겐 한가한 시간이란 게 없다. 일부 은행은 고객 예금을 마음대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전용하기도 하면서 그건 왜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왜 돈을 인출하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때는 꼭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요? 제3자가 자동이체할 땐 왜 계좌 소유자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바로 돈이 빠져나가죠? 2025년 3월 2일 중국 본토 매체 여지신문은 아버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찾을 수 없었다는 한 누리꾼의 하소연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를 병원 침대째 밀고 은행 창구까지 데려가서야 겨우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우체국 저축은행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올해 93세인데 넘어져 다치신 뒤 제가 통장에서 800위안을 인출하려 했더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휠체어로 5km를 밀고 은행까지 갔죠. 솔직히 은행은 그냥 돈을 떼어 먹으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심했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은행이 약속했잖아요. 장기 미인출 예금은 기존 예금 형태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고. 만약 정기 예금이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보통 예금이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유를 붙여서 인출을 막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금융 갑질이에요 라며 성토했습니다. 은행은 원래 국민들이 예금하거나 돈을 인출하는데 편리하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그러나 중공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기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은행들이 자금 부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전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의 인출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예금자들의 돈을 속여서 금융상품이나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송금하거나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금액 제한을 걸어버린다면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특히 환자의 상황이 긴박한 경우 제때 생명줄 같은 돈을 쓰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중공의 지시를 따르는 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중공 정권이 얼마나 냉혹하게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